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당원을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원들도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당내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일단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가 무효니까 직무대행도 또 비대위원도 무효라면서 다시 한번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설사 자신의 뜻과는 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조직원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의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무효이고 당연히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전현직 지도부 사이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와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구성한 이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잦은 사퇴 요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권 원내대표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역시 권성동 대행체제에 힘을 실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권성동 대행체제로 비대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당내에선 공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왜 할 분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 타개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선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새 비대위 출범에 열쇠를 진 서병수 전국위의장도 이번만큼은 당원 당규 개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열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부의장이나 하는 분들이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직자라면 당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압박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위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병수 의장께서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대위 구성을 위한 첫 단추인 당원 당규 개정부터 내부의 격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권 원내대표에 이어서 윤핵관들도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 내용을 해소하는데 윤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무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일각에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 힘을 실은 거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에 맡길 뿐 정말 윤심은 없다는 말인데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고 다 털고 새로 시작하라는 게 윤 대통령 뜻이라거나 이른바 윤핵관까지 전체를 다 흔들면 대통령 주변엔 뼈만 남아서 안 된다는 등 정반대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예한 정치 이슈에 휩쓸리기보다 주목도는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묵묵히 민생 행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 약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는 필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민생을 위해 함께 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마지막 사례가 2014년인데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불송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강공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새 지도부 첫 회의부터 발언이 거셌습니다. 반면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여야정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역할을 분담한 걸까요? 잠시 후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여야정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외부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친문계 등 당내 통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지도부에 입성한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첫날부터 강공에 나섰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위한 당원 개정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추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수사, 여론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결국은 검찰 못 믿겠다, 경찰은 결국 이미 줄서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면 저희도 부득이 이제 특검 부분을 여당에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예방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진복 정무수석이 만나서 영수회담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입니다. 이를 통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치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을까요?